안녕하세요. 잘돼갑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은 제 구독자들을 위해서 한번 방송 내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집을 사셔야 되는데 어떤 가격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 한번 지역별로 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도 수도권, 뭐 서울 도심, 뭐 용인,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집을 장만하실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 같아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지금 폭락 중이다. 또 앞으로도 폭락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고, 자, 또 앞으로 계속해서 분양가는 또 올라오고, 지금 시장의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은 분양가거든요. 분양가가 자꾸 올라오는 요인이고, 그리고 시장을 하락하는 요인은 금리와 그동안 그 버블, 집값이 껐던 버블들이 빠지는 거거든요. 자,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금리는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중금리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고, 자, 올해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고 내년 정도 돼야 금리 인하가 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는 이제 커다란 상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시장을 폭락시키는 요인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중금리는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버블이 많이 빠졌냐 안 빠졌냐 이제 그 문제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송을 듣고 뭐 제 방송도 듣고 아니면 글들을 읽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접근하는 방법, 제가 어떻게 하면 저 같으면 이런 방식으로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선택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폭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시청자층을 보면은, 편견 없이, 그런 분들도, 편견 없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뭐, 기본적으로 폭락론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폭락론자는 아니고, 그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문제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 구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저도 이제 똑같은 그렇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자본주의라는 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을 한 채 있고,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집은 자기 사는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한 50억 정도만 있으면, 은퇴해도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사실 한 30억만 있어도 은퇴하셔도 돼요. 집 한 채 있고, 현금 30억만 있어도 충분히 평생 먹고 살아요. 은행에다 이자 넣어놓든지 아니면 채권을 사든지 하면 돼요. 어쨌든 사람에 따라 욕심이 다른 거니까 그냥 넉넉 잡고 50억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은퇴하셔도 돼요. 그 50억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자, 그런 문제를 제가 결론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건 저 역시 그렇게 지금 그렇게 지금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고민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그 문제가 관해서. 이제 저도 은퇴할 나이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잘 아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아무래도 시흥에 대해서 예전에 많이 이야기를 해 드렸잖아요. 자, 시흥에서 먼저 출발할게요. 자, 이제 만약에 내가 시흥에 집을 사야 된다 하고 판단이 되면, 여기 뭐 어느 지역을 얼마에 살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지역마다 지금은 편차가 심해요. 이 경기도 수도권 심할 거고, 그 송도도 심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역마다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른 편에서 오늘 시간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틀리다라고 어떤 판단하는 기준은 똑같아요. 비슷한데 지역마다 가격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수요와 공급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좀 가미해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서울을 접근할 때는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서울은 잘 공급이 안 돼요. 도심의 아파트 공급이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대구, 대전, 청주 그런 데 비교해서도 안 돼. 대전이나 청주는 유유지가 많잖아요. 노는 땅들이 많잖아. 그죠? 어떤 공원 같은 데 개발해서 아파트를 1000가구, 2000가구 넣잖아요. 자, 그런데 서울은 뭐 어디 노는 땅이 없잖아요. 도심에. 다 재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공급 물량이 모자르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계를 보시죠. 자, 우리가 집값의 기준을 볼 때는 일단은 그 지역에서 최근에 그 건설된 신축과 그다음에 분양된 아파트를 좀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의 선호도가 신축과 분양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구축과 신축은 가격 차가 너무 커. 그냥 구축은 많이 떨어졌으면 그냥 사시면 돼요. 전세 가격에 70%, 80%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시면 돼. 뭐 크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구축은. 자, 이거 예를 하나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은평 대우 프로지오 3차예요. 4억 1125만 원. 뭐 고점이 6억 5천이니까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자, 전세가가 얼마인가 보죠? 전세가가 2억 8천에 뭐 4억 1250, 67.9%예요. 그러면 뭐 한 3억 한 7, 8천 되면 여러분 사면 되는 거예요. 전세 대신. 예.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 그러면 뭐 한 3억 한 5천 정도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축은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나는 보수적으로 사겠다. 그러면 전세가율에 여러분들이 80% 사시면 돼요. 구축은. 왜냐면 구축은 그렇게 거품이 끼질 않아요. 그리고 전세가율은 실수요잖아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실수요라고 하면 80% 붙었다면 전세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잡으면 80%, 그냥 조금 나는 그냥 내가 일찍 입주해야 되겠다. 그냥 나는 조금 비싸더라도 좀 사겠다 하면 70%. 그러니까 이게 지금 67.9%잖아요. 그러면 70%에서 80% 사이 사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신축은 조금 달라요. 자, 보시면은 자, 이거 신천역 한라 비발디예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뭐 간의 공장들이 있던 지역이에요. 뭐 그렇게 입지는 안 좋아요. 그죠? 뭐 여기 신천역이 있긴 한데, 자, 도보로 10분. 자,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는데 상권이 좀 약하잖아요. 그죠? 그 상권이 중요하거든요. 자, 어쨌든 자, 이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35평이 6억 8천에 했어. 자, 언제 분양했네요? 2021년 12월에 했어. 글쎄요, 좀 뜨거울 때 했죠? 뜨거울 때 했어. 가장 뜨거울 때 했는데, 어쨌든 분양은 다 됐어. 분양은 다 됐어. 3.57대 1. 그러면 여기는 한 6억 8천. 이건 좀 비싸네. 그죠? 이건 비싸요. 6억 8천이라고 하면 비싸. 그러면은 또 딴 데 분양한 데 볼까요? 최근에 여기 이쪽에서 자, 분양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분양할 데가 있죠? 여기 분양 예정이 있네요. 여기 분양 예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6억 8천에 하면 이 지역에서 이제 6억 8천에 하면 분양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아마도 한 6억 한 2, 3천?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6억 정도 앞으로 분양을 하면 여기 이쪽에서 분양할 게 있죠. 하나 여기 삼부 아파트 요거 이제 재건축하죠. 요거 분양하겠죠. 그럼 한 6억 정도에 분양할 거다라는 거예요. 신축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은계지구에서 신축이 어디예요? 그죠? 자, 일단 여기부터 볼까요? 제일 인기 있는 저. 자, 시흥 은계 호반 서미플레이스. 여기가 역세권은 아니지만 차후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가깝고 상권도 가깝고 제가 알기로는 인기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자, 보시죠. 자, 34평이 얼마인가? 5억 7천이네요. 그죠? 5억 7천. 자, 그러면 신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6억 2천이고 6억 2천에서 6억 5천 사이일 거고. 자, 그러면 이 전세가를 보시죠. 63%. 그러면 내가 신축으로 여기서 분양한 아파트를 한 6억 2천에 한 6억 5천? 뭐 이제 발코니 확장부터 합치면 6억 5천이라고 보고 6억 2천에서 6억 5천. 그냥 6억 2천이라고 그럴게요. 편하게. 조금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5억 7천이야. 그러면 한 5천 차이 나네요. 그죠? 그 아파트를 살까?
이걸 살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전세가를 보세요. 전세가가 60%네. 조금 아무래도 경기도 외곽은 전세 가격이 높아야 되거든요. 조금 보수적으로 하고 이걸 70%로 잡으면 이거를 한 5억 한 5천 이하, 그죠? 5억 한 2, 3천, 한 5억 한 3천 정도, 그죠? 5억 3천 정도면은 로얄층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사셔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만 빠지면 여러분들이 사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면 10% 정도만 빠지면 여러분들이 사셔도 된다. 왜냐면 이런 지역은 지금 전세가 3억 6천, 뭐 싼 거는 아니에요. 전세가 3억 6천 원, 은계에서 3억 6천 원 싼 거는 아닌데 3억 3천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10% 정도 잡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옆에 있는 은계 파크자에, 자, 여기 보시죠. 여기도 한 5억 9천, 그죠? 5억 9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0% 정도 빠지면 여러분들이 사시면 될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여기 많이 빠졌잖아요. 자, 얼마 빠졌나 볼까요, 한번?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여기 우미린 레이크. 자, 여기도 인기가 있었던 아파트예요. 이게 고점이 8억이에요. 자, 8억인데 현재 이거 5억이네. 이거는 뭐 사도 되겠네요. 그죠? 이건 사도 되는 거예요. 5억이면. 자, 전세가 3억 2천, 64%. 앞으로 분양하는 게 한 6억 2, 3천이다. 5억이다. 그 정도면 사도 되겠죠? 여기 뭐 입지가 좀 떨어지나요? 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어쨌든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다른 아파트 한번 보시죠. 또 하나 보시죠. 자, 여기 제일 풍경, 여기도 보시죠.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 뭐 좀 초등학교가 조금 멀긴 한데 괜찮아요. 여기도.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6억 9천 찍고 최저가 4억 9천 8백, 그죠? 4억 9천 8백이면 바닥이었죠. 그죠? 5억 2천 5백, 그죠? 한번 5억 근처. 자, 전세가 3억 5천. 자, 그러니까 뭐 여기서 역시 10% 빠지면 여러분들은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은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잡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 설명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구축은 그냥 전세가율 70에서 80% 사라.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사시면 되고, 그런데 아직도 한 60 몇 프로다. 그 다음에 신축과 준신축, 여러분들이 사실 때 여기서 분양을 받을 건가, 신축급을 살 것인가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입지가 좋으면 분양을 받는 거고,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가 비싸고 입지가 떨어지면 이렇게 신축급 아파트를 사시면 돼요. 근데 신축급 아파트는 분양가와 비교해서 분명히 이제 저렴한 거 사시고. 자, 여기도 차이가 있었죠. 6억 2, 3천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여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5억 5천까지 받죠. 그러면은 한 7천, 8천, 그죠? 한 10% 정도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10% 정도. 한 12, 3%. 그러니까 내가 분양을 받는 것보다 한 12, 3% 싸게 사는 거예요. 괜찮은 거죠. 그죠?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는 아파트는 은행이 이자를 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축급 아파트보다 20% 비싸게 사는 거야. 그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축급 아파트보다 분양받는 아파트는 20% 비싸게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지금 계속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 중에 건축비와 대지비가 있는데, 건축비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건축비가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문제는 인건비가 올라왔으니까.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시죠. 자, 여기 가서 보시죠. 자, 여기 이제 시흥 능곡역이에요. 장현지구의 시흥 능곡역. 여기도 인기가 있는 지역이에요. 자, 여기 이제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넉넉 잡고 한 30분, 빨리 가면 한 25분 정도면 갈 수 있다. 신안산선 개통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오겠죠. 자, 여기가 대표급 아파트예요.
시흥 장현 제일풍경채. 자, 이거 제가 사연이 좀 있어요. 뭐 사연이 있는데 말씀 못 드리고요. 자, 이게 지금 6억 9,500이야. 이게 이 아파트는 자 보세요. 8억 2,500 고점을 뭐 몇 개 안 찍었어요. 몇 개 안 찍었어. 그리고 나서 시장이 급락이 오면서 급락이 했어요. 급락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뭐 팔 기회도 없었어. 사람들이 팔 기회도 없이 그냥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뭐 분양가에 비해서는 뭐 거의 더블이 됐으니까. 자, 어쨌든 6억 9,500이다. 아, 이걸 6억 9,500에 사야 되는 거야? 고민스럽죠. 그죠? 근데 이거는 시세 가치가 있잖아요. 바로 역세권에 여기 상권 좋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심 상권이 있죠. 자, 초등학교는 어디 있나요? 초등학교는 조금 머네요. 그죠? 그런 점.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 뒤에 이 편한 세상이 얼마에 분양했나 봐야죠.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공공택지지구잖아요. 그죠? 자, 4억 7,400만 원이야. 189대 1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근에 분양을 해도 여러분들이 분양을 못 받는다는 얘기야. 4억 7,500에는. 자, 그러면 이것도 5억에 한 넉넉잡고 한 5억 5천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중요한 건 이걸 분양을 못 받는다는 거야. 여기에 만약에 5억 5천에 분양을 해도 이제 분양할 택지도 없지만 분양을 해도 5억 5천에 못 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비교만 하면 되는 거야. 자, 5억 5천이니까 여기가 여기 이 아파트의 바닥은 아무리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5억 5천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는 거야. 절대 5억 5천 이하로는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는 바닥은 정해놨으니까 전세 가격으로 보시면 되죠. 자, 전세 가격으로 보니까 3억 2천이네. 그죠? 자, 그런데 나중에 신한선 선생님이 들어오면 여기는 한 3억, 한 4억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4억으로 보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한 60%는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전세 가격 4억을 기준으로 볼 때 70% 정도면은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한 6억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 6억 밑으로는 떨어지기 힘들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봤잖아요. 그 은계지구에서도 바닥이 한 5억 5천이야. 아무리 잡아도 신축급이. 그러면 이거는 5억 5천 밑으로 갈 수가 없죠. 그죠? 5억 5천 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더 난 거니까. 신안산선의 이 초역세권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5억 5천 밑으로 못 가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6억 정도는 잡아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6억에서 뭐 한 6억 3천, 5천 뭐 그 사이라고 하면은 자, 이 안쪽 아파트는 그거보다 가격이 훨씬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장현 호반 서밋. 자, 여기는 5억 6천. 이거는 얼마인가요? 이건 뭐 8억 3천에서 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자, 이 전세가율을 보시죠. 전세가율이 50%야. 50%야. 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전세가율 한 70%, 75%까지는 잡아야 되겠죠. 그죠? 잡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이니까. 자, 여러분들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만약에 한 6억 한 2, 3천에서 5천 잡으면 자, 이거 구축이잖아요. 그죠? 구축이죠. 자, 이거는 비싼 거죠. 그죠? 비싼 거죠. 전세가 30% 많이 거품이 낀 거죠. 자, 여기는 이제 구축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구축 기준으로. 자, 여기도 예를 들어 자, 이게 지금 6억 9천 가던 게 4억 1,800 1층이니까 자, 이렇게 급락을 했네요. 자, 전세가율 보니까 아직도 45% 그죠? 전세가율이 구축이니까 잘 싸잖아요. 이런 건 더 떨어져야 되는 거야. 자, 5억 4천에서 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4억 1,800, 4억 7천까지 떨어진 거죠.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죠. 이거 구축인데 4억 6,500. 그러니까 이게 가격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리를 잡아요. 자, 이게 15년 차. 자, 전세가율 53%.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6억 초반대까지 떨어지면 이게 4억 6,500도 이게 떨어지는 거야. 잘못하면 이제 3억대까지, 3억 후반대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래야 이게 전세가율이 한 70%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게 잡으시면 돼. 왜냐면 경기도 외곽의 구축은 잘 사람들이 안 사요.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전세 살라고 그런다고. 그러다가 전세가율이 한 80% 돼야 나중에 갭 투자들이 들어와서 사주고 뭐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00호 한번 보시죠.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답이 나와요. 자, 여기는 100호선 이 신축이 없어요. 여기에 신축급 아파트가 없어요. 지금 나오는 게 신축급 아파트가 이 뒤쪽에 있는데, 이거 뭐 이쪽은 뭐라 할까요? 뭐 굉장히 주거지로서는 뭐 적합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자, 어쨌든 여기가 4억 8,600이야 분양가가. 이거 뭐 다음 주에 분양하는 거네요. 자, 이제 이거는 제가 보기엔 미분양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4억 8,600이면 이것도 한 5억 2, 3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5억 2, 3천. 여기가 5억 2, 3천이다. 그러면 이 안쪽은 훨씬 조금 비싸겠죠. 그죠?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가 5억 2, 3천이야. 새 아파트 살라고 하면 밑에. 여기는 제가 보기엔 여기보다는 은계지구나 장현지구를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은계나 장현지구. 그러면 공공택지에서 분양받는 게 한 이것저것 합치면 5억 5천이었잖아요. 그죠? 그냥 5억 5천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기준가를. 자, 그러면 5억 5천에 신축을 분양받느냐, 여기 신축급 아파트를 사느냐. 자, 이제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가격이 딱 이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5억 5천, 5억 9천. 자, 여기 최고가 9억 6천, 이거 뭐 10억까지 찍었던 것 같은데, 자, 9억 6천 5백 찍고, 많이 떨어졌죠. 5억 7천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바다가 보이는 거냐, 안 보이는 거냐 차이는 있긴 한데, 어쨌든 그냥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새로 분양받는 것은 5억 5천, 여기는 5억 5천 5백, 5억 5천, 5억 9천. 이제 비교적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새로 분양 받을 거냐, 아니면 입지가 좋은 데를 5억 5천에 살 거냐 하면, 뭐 좀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요 가격에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가율도 보시면, 전세가율이 아직은 52%, 그죠? 아직은 좀 더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한 10% 정도만 더 빠지면 뭐 거의 이제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6천 정도 빠지면, 뭐 그 정도, 6천 정도 빠지면은 거의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 가격이 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도 전세가율 48%. 자, 여기도 제가 생각하기엔 좀 더 떨어져야 돼요. 여기도 한 10% 정도 더 떨어지면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세 가격은 좀 올라올 것이고, 매매 가격은 낮아지고, 그러면 전세가율이 한 70% 되겠죠.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이런 기준으로 주변의 분양가를 가지고 신축급 아파트를 비교해서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죠. 자, 요즘 이제 이게 화제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쉽게 해서 서울의 입지가 좀 떨어져도 8억 중반대야.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분양가는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8억 5천에 해도 분양이 되고, 10억에 분양을 해도 분양이 되고, 심지어는 용인에 12억을 넘게 해도 분양이 돼. 뭐 그건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규제 완화를 너무 많이 해준 바람에 그렇게 돼버렸는데, 원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분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제 그게 서울 아파트의 가격 기준이 돼버린 거야. 가격 기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뒤에 얘기까지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자, 보시죠. 안 되면 뭐 또 얘기하면 되니까 다음 시간에. 자, 보시면 여기가 다음 주에 분양하는 아파트거든요. 세전력, 두산, 유브프레지움. 여기 제가 살았어요. 이 주변에 살아가지고 잘 아는데, 자, 이게 여기 잠깐만 얘기해드리면, 이거 분양받으실 분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 역까지 괜찮아요. 8분이에요. 자,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8분역. 그리고 여기가 평지예요. 평지로 아주 접근성이 좋아요. 자, 그리고 뭐 제가 이 아파트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아파트의 가치를 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자, 초품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숭실고등학교, 여기 좋은 학교예요. 나름대로 은평구에서 좋은 학교예요. 사립고등학교니까. 그리고 여기 중학교. 여기 중학교는 조금 그래요. 제가 보기엔. 어쨌든 괜찮아요. 교육 환경이 괜찮아요. 근데 상권은 별로죠. 그죠? 어떤 학원가라든지
예, 그런 건 약해요. 학원가는 여기서 버스를 타고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돼. 예, 제가 얘기는. 자, 그런데 어쨌든 역세권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수생루타운, 중생루타운. 자, 여기 DNC 센트럴 자이가 있죠? 자, 이거 얼마인가 볼까요? 우리가 이거 16억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16억은 거품이죠. 자, 12억 8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 12억까지는 거래가 되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DMC SKBU 여기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여기 34평이 13억 7천. 그럼 12억은 되는 거예요. 12억은. 어쨌든 현재 12억은 거래되는데 제가 보기엔 12억은 거품이에요. 거품이고 한 10억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기는 8억 6천. 자, 이 정도예요. 가격이. 이 정도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증산동이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다 뉴타운 개발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바로 뉴타운에 붙은 아파트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주변이 변화가 되면서 아파트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예전에 서울에 살 때 여기 재건축 그 뭐죠? 재건축 그 입주권이죠. 입주권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다가 제가 아는 지인에게 팔고 나갔어요. 그때는 그냥 싸게 주고 나왔어요. 싸게 주고 나왔어요. 제가 유일하게 싸게 주고 나온 건데, 제 친한 분이 샀는데, 그분은 아주 대박 났어요. 이것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분양가가 한 4억, 조합원 분양가가 뭐 한 4억 5천. 자, 근데 여기 분양가가 얼마예요? 9억 2천이잖아요. 그럼 조합원 분양가가 이것저것 다, 조합원은 여러 가지 특혜가 있잖아요. 근데 4억 5천에 받았으니까 그분은 그냥 못 먹어도 한 4억은 먹은 거예요. 그죠? 4억은 먹은 거예요. 축하드려야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재건축이 예전에 추진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분양가가 주변에 많이 올라왔잖아. 조합원들 4억 5천에 주고, 그리고 일반 분양을, 조합 정확히 전 모르겠어요. 4억 5천에 줬는지. 예전에 그렇게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일반 분양이 9억 2천이란 말이야. 자, 근데 이거 분양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전에 여기 입지가 별로거든요. 이거 분양가가 8억 5천. 이것도 이것저것 합치면 9억이에요. 그러면 8대 1이야. 여기도 완판 다 됐어요. 비역세권에 뭐 상권도 별로야. 학교도 멀어. 별로야. 상권도 없어. 다 그런데도 분양이 됐어. 뭐 여기는 당연히 되겠죠. 그죠? 지금 분위기로서는. 자, 서울에 이제 조금 외곽이라고 할까요? 뭐 사실은 여기 뭐 살기 좋아요. 제가 생각하면 살기 좋아. 살아봤는데 살기 좋아요. 뭐 나쁘지 않아요. 상암동 가깝고 한강 가깝고 여기서 마포까지 뭐 멀지 않아요. 6호선 타면 마포로 출퇴근하는 가능한 거리고 그리고 여기 뭐 DMC에 또 일자리 많고 괜찮아요. 어쨌든 그러나 좀 외곽이란 말이야. 뭐 응암동이나 이 신사동이나 이 은평구에. 자, 그런데 이런 지역이 이제 9억이라 이거야. 이제 9억에 다 팔리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자, 뭐, 어떤 아파트를 비교해야 될까요? 여기 뭐, 주변에 뭐, 딱히 뭐, 비교할 만한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해보죠. 여기가 5억 7천이야. 자, 5억 7천. 밑에, 뭐, 단지 수는 뭐, 105세대. 거의 나홀로 아파트급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전세가가 얼마인가 볼까요? 이 전세가는 또 세. 자, 이건 뭐, 바닥이라고 봐야죠. 그죠? 이건 뭐, 바닥이라고 봐야지. 그죠? 뭐, 5억 4천, 뭐, 3억 9천까지 찍었네요. 이 3억 9천에 사신 분은, 이건 옛날 가격이고, 5억 7천. 이 5억 7천이 바닥이라고 봐야죠. 4억 8천에 전세가율이 80%잖아. 이 앞에는 9억 2천인데. 그죠? 이제 그렇게 바닥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닥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 하나 보시죠.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비교적 새 아파트니까 자, 7억 9천. 그죠? 9억 7천에 7억 9천.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전세 4억. 자, 비싸죠? 조금 비싸죠? 조금 더 떨어져야죠. 한 6억대까지는 떨어져야 전세가율이 한 70%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한 10% 빠지면 돼요. 10%에서 한 15% 정도. 그 정도 빠지면 이제 바닥이다 라고 보셔야 돼. 왜냐면 이 신축급 아파트가 안 팔리면 상관없어요. 안 팔리면은 가격이 더 떨어지는데 이런 게 다 팔린더라 이거야. 이런 게 다 팔리더라는 거야. 자, 지금 서울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청량리로 갈게요. 자, 오늘 청량리까지 얘기하고
자, 청량리가 이게 서울의 구도심의 어떤 중심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뒤에 뭐 회기역이 있고 뭐 저기 장동으로 가고 사실 이 청량리도 제가 볼 때는 서울 사람으로 볼 때 굉장히 외곽이었는데 요즘은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중심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쿼러블 역세권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많은 주상복합들이 들어왔죠. 여기 이제 그 뭐죠? 안 좋은 시설들이 있던 거 다 철수를 하고 자,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뜨거우면서도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자, 청량리를 어떻게 해서 이게 이제 7월 달에 입주하거든요. 요거 이제 분양권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보세요. 얼마인가. 10억 7천, 10억 9천, 뭐 10억 5천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뭐 11억도 찍었는데 대부분이 한 10억 후반대, 중반대 팔고 있어요. 자, 이거 분양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 가격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자까지 더 들어가면 11억 더 들어갔겠죠. 그죠? 10억 중반대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0억 5천 정도. 자, 이자까지 들어가고 뭐 옵션 들어가면 더 들어가면 이 가격에 파시는 분들은 못 먹고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급매물들이 팔리는 거잖아요. 그죠? 호가는 14억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가격은 안 팔리겠죠. 이게 지금 전세가 얼마냐면 한 5억 5천에서 한 6억, 5억 7, 8천 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걸 분양받아가지고 입주하시는 분들은 한 5억이 있어야 돼. 전세 놓고 이제 내가 잔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런 그 여유 자금이 없는 분들은 다 이 급매물로 이렇게 날리는 거야. 자, 아마도 이 가격에 내놓으면 팔리겠죠. 분양가니까. 지금은 뭐 이 가격에도 분양이 되니까 입주 좋은 아파트를 이 가격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나 이제 14억에는 안 사겠죠. 자,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아도 별로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은 전세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아도 결국은 나중에 잔금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양받은 가격에 간신히 던지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도 실제 그렇다니까요. 자, 이것도 6월 입주예요. 자, 이것도 분양가가 얼마인가요? 자, 이것도 분양가가 뭐 10억 한 2,800까지 뭐 이제 좀 낮은 층은 좀 싼 게 있는데 평균 가격이 뭐 9억 6천이고 10억 2,800 그러면 한 10억이란 말이야. 10억. 자, 이것도 한양수자인도 보시죠. 그러면 이자도 내야 될 거 아니야. 이자도. 그럼 10억이니까 거의 지금 뭐 거래가 안 돼. 거래가 안 돼요. 지금 거래가 몇 건 안 됐어요. 4건. 여기는 42층, 뭐 40층 로얄층만 간신히 피가 한 1억도 아닌 것 같아. 한 5, 6천 정도. 한 5, 6천, 7, 8천 정도. 그 정도 붙어서 간신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야. 거래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것도 전세 매물이 쏟아지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여러분들 사실 때는 입주가 가까우면 입주 마감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사람들이 안 팔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이런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입주 마감에 거의 뭐 분양가에 던지는 매물 마피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매물들을 사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계속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고가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장이 레디언트, 휴경 티슨 자이 뭐 그런 아파트들 그다음에 돈 천 주고 결국은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결국은 이런 현상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야. 피를 굉장히 많이 붙여도 결국은 전세가율이 낮으면 잔금을 못 치르시는 분들은 분양가에 던지는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앞으로는 뭐 경기 상황은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 전세 가격은 뭐 올라갈 여지는 좀 부족하고 분명히 체력적으로 경제 체력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또 입주장이라는 건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매수 매도의 균형이 깨진다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피가 붙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분양을 받았다. 분양을 받아서 팔아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차라리 입주 전에 전매 제한이 풀리면 바로 파시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입주 때 팔면 여러분들이 재가격을 받기 어렵다라는 거. 그걸 바로 이 청량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서울 같은 지역은 지금 이 급등하는 분양가가 이 구축의 집값을 지금 튼튼하게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문제는. 자,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고분양가에 받은 아파트들이 프리미엄이 형성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본전에 날리고, 마피에 날리고, 뭐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떨어져야 이 구축의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여러분들 막 무작정 막 집값이 폭락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 제 논리가 맞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새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안 붙고, 그 다음에 그걸 분양받은 사람들이 본전에 날리고, 그 다음에 전세가율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고, 그러다 보면 구축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도시 외곽에서 싼 분양가에 분양을 해주고,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대로, 그러면서 외곽 쪽으로 수요가 빨려 나가고, 자, 그러면서 구축의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자, 그렇게 저는 돌아가기를 바래요. 그래야 서울의 집값이 안정이 되는 거야. 예?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집을 사고, 외곽에 집을 사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거야. 안 그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둔촌주공이 13억에 받았는데 18억이 됐다. 그 다음에 휘경 디센자이가 10몇 억이 됐다. 2, 3억이 또 붙어서 먹고 판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 둔촌주공이 18억 되고, 디센자이가 한 3억 되고 그러면 그 옆에 단지 재건축하는 단지가 많잖아. 디센자이 같은 경우도 이 창동쪽도 그렇고 분양할 때 많잖아. 그러면 이 주변에 새로 분양한 아파트는 계속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서울의 집값은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강남은 얼마나 더 올라가겠냐고. 자, 그때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웃 오브 서울이 돼야 되는 거야. 이제 서울에 못 사는 거야. 그런 사태까지 저는 가길 절대 바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동산 투기꾼들, 막 가격을 펌프 지르는 강사들, 이런 애들을 내가 정말 어떻게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어떤 국가적인 피해를 이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 자기들의 오직 영업만을 위해서 그냥 계속 펌프 지르만 하는 거야.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서울의 집값이 앞으로 이 고분양가에 있는 아파트들이 피가 형성돼서 팔리고, 그렇게 되면 그 옆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서울에 얼마나 많겠냐고. 자, 그 가격들이 올라가고, 그 가격들이 구축을 자극하고, 이제 구축도 못 살게 돼.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제 얘기는. 자, 오늘 얘기가 너무 길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경제적 자유가 되기 위해서 50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른 꼭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얘기가 너무 길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에너지를 쏟아 부었어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